오늘부터 뉴저지 내 모든 교직원을 포함한 주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7%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7위를 기록하는 수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제약사 모더나와 얀센 백신 부스샷의 승인 절차를 금주 내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재항고하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근 뉴욕시 수돗물에서 흙 냄새가 난다는 불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 뉴저지 주민의 서로 미비자들을 위한 제외된 근로자 기금 신청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미국 최연소 합참의장이자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향년 84세 나이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별세했습니다. 맨하탄에서 한 배달원이 칼로 찔린 채 사체로 발견돼 뉴욕시경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의 교직원과 주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오늘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뉴저지 내 모든 유치원 및 공립기업 교사와 주 정부 공무원들은 백신을 맞거나 매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김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뉴저지의 모든 교사와 주정부 공무원들은 10월 1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며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은 공립과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사와 행정직원, 정부기관을 비롯해 주립대학 및 주경찰, 공기업 직원 등입니다. 정규직 및 파트타임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 교육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이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 9월 24일부터 2세 이상의 차일드케어 보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과 방문객, 학생들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예외된 규정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CDC 권고에 따르면 2세 이상만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고하며 2세 미만은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뉴저지에는 약 13만 명의 공립학교 교사, 13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 약 7만 명의 공무원이 있으며 앞서 지난 8월께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12세 미만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공공안전을 위해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 교사노조 역시 이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욕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백신 접종률 순위에서 뉴욕주는 7위, 뉴저지주는 6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에 따르면 뉴욕 주민 2천만 명 가운데 약 1,270만 명에 해당하는 65.3%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를 조사한 항목에서는 버몬트, 커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메인, 매사추세츠에 이어 뉴저지가 6위, 뉴욕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CDC는 전국적으로 12세 이상의 66%가 완전히 접종을 마친 상황이고 77%가 최소 한 차례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1,190만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77.1%를 기록했으며 전 연령대에서는 72%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뉴욕시는 65.5%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72.1%가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맨하탄과 퀸즈에서 백신을 완전 접종한 주민 비율이
각각 74%와 72%로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욕주 엘러기니 카운티는 접종률이 38%에 못 미쳐 뉴욕주 중서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주지사의 발표에서도 17일 코로나19 감염자가 4,204명, 일주의 평균 감염률은 2.45%, 입원 환자는 전날보다 29명 감소한 2,086명, 중환자도 9명 줄어든 450명이라고 보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접종자가 많아 미국 내 5차 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1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백신 접종 자격이 있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약 6,600만 명이 있다며 미접종자로 인해 미국의 5차 대유행 극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감염자 수치가 계속 내려가는 정도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접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다면 우리는 헬로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연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지난주 FDA 자문위로부터 승인 권고를 받은 제약사 모더나와 얀센의 코로나19 부스샷은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의 권고 절차를 넘어가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승인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접종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FDA가 권고한 모더나와 얀센의 부스터샷 자료를 검토 후 권고 승인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절차가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 보건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도 두 제약사의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FDA의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19명 만장일치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화이자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군과 같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인 지난 15일에는 얀센의 부스터샷과 관련해서도 만장일치로 승인을 권고했는데 얀센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은 화이자 모더나의 부스터샷과 달리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는 현재 얀센 접종자가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들은 오는 26일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승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며 다국적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는 내달 30일에 예정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 같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일정을 잇따라 발표함과 함께 다가오는 연말 연휴 전후로 급증할 감염에 대비할 것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CDC가 오늘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11배,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일 위험은 6배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접종률은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면역 격차가 존재한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것과 붐비는 장소에 가지 말 것, 현재 화이자 부스터샷에 접종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즉시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정식으로 상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늘 법무부는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 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1973년 1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달 1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시켰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임신 6주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인데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의학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정부는 즉각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냈고 이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긴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또 기각되면서 결국 최종 결론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낙태권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된 상태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대법원도 낙태 금지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뉴욕시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불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뉴욕시 환경부 DEP는 10월 들어 뉴욕 시민들로부터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불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시민은 수돗물에서 퀴퀴하거나 썩은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DEP 측은 뉴욕시 수돗물 공급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물의 냄새와 맛이 달라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뉴욕주 캐스킬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캐스킬 송수관 수리 공사를 위해 이 송수관을 일시 폐쇄하고 다른 송수관을 이용해 물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 흙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DEP 관계 측은 캐스킬 송수관 수리 공사는 약 15일 정도 걸린다며 이 기간 동안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가정용 필터는 냄새 제거에 효과가 없다며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 물을 보관하거나 레몬 주스를 넣어 냄새를 줄일 것을 권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에 캐스킬 송수관 수리를 마치면 내년에는 1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델러웨어 송수관 수리 공사를 시작합니다. 85마일 거리의 델러웨어 송수관은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로 직경이 20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송수관은 수리를 위해 5에서 8개월 동안 폐쇄됩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현금 지원이나 실업수당 혜택에서 제외된 뉴저지주 내 서로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기금 웹사이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5월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발표한 이래 5개월이 넘도록 진척되지 못하다가 마침내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기금은 신청 접수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신청 자격과 접수에 필요한 서류 등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과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었어야 하고 가정 연소득이 5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또 거주증명서와 은행계좌 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1회 한해 개인은 최대 1,000달러, 가정은 최대 2,000달러까지 현금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금 총 예산은 4천만 달러로 소진될 때까지만 지원될 전망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할 것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수시로 웹사이트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컬린 파월이 향년 84세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별세했습니다. 파월의 가족이 오늘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별세 사실을 전했습니다. 가족은 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감염 후 워터 리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1991년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무장관을 지내며 한반도 문제에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1937년 뉴욕 할렘의 자마이카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파월 전 장관은 역대 4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퇴역 사성 장군입니다. 그는 뉴욕 시립대에서 학군단 ROTC를 거쳐 소위로 임관해 한국 소득 등지에서 근무했습니다. 베트남 전에도 참전해 훈장을 받았습니다.
파월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6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에 이어 1987년 11월에는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조지 H.W.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인 1989년 흑인 최초이자 최연소 합참의장에 올랐습니다. 1991년 미국의 걸프 전대 합참의장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파월은 조지 H. 부시 대통령 때인 2001년 1월에는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으로 기용된 뒤 부시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던 2005년 1월까지 자리를 지키며 대외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파월은 요직을 거치면서도 정치적 싸움과는 거리를 두고 영예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3년 미국이 아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은 부시 행정부뿐만 아니라 파월의 오점으로 남는다는 평가입니다. 당시 아라크가 대량 사상 무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아라크를 침공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뉴욕시 경찰이 맨하탄에서 배달원을 칼로 찔려 살해한 후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살인 강도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새벽 맨해튼에서 자전거를 타고 물품을 배달하던 51세 배달원이 사라 디 루즈벨트 공원 근처에서 칼에 찔려 숨진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자전거는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가 배달원을 칼로 찌른 후 자전거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카메라 동영상을 보면 용의자는 마른 체격에 청바지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주문이 급증하면서 6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뉴욕시 배달원은 대표적인 강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인 1조의 절도범들의 경우 배달원이 아파트로 들어서면 한 명은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늦추고 다른 한 명은 자전거 자물쇠를 끊어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전체 배달원의 54%가 강도를 당했으며 이 중 30%는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올 들어 강절도범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한 배달원은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 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배달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이민자들이어서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CBS에 따르면 최근 브롱스 지역 배달원들은 딜리버리 보이스라는 단체를 결성해 브롱스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윌리스 애비뉴 브릿지에서 동료들을 보호하는 순찰 활동을 교대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달 직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뭉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서 이르면 내년 봄 표준시험을 정상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뉴저지주도 내년 4월 말부터 기존의 주 표준시험인 뉴저지 SLA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3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 과학 과목 표준시험을, 고등학생에게는 졸업 자격시험인 리전트 시험을 예정대로 2021-2022학년도 봄학기에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2021-2022학년도 주 표준시험은 기존 뉴저지 SLA로 치러지며 내년 4월 말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사항은 해당 주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에너지관리청이 세계적으로 난방유,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대비 가구당 난방비가 지역에 따라 최대 5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국 가정의 절반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올겨울 평균 $749를 지불할 것으로 예측되며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도 작년 대비 6% 증가한 $1268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 난방유도 작년 대비 43% 증가해 $500가 오른 $1734를 지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일 본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우편투표가 뉴욕은 오늘로 마감됐고 뉴저지는 26일 마감됩니다. 뉴저지의 경우 우편투표는 각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선거 후 7일 이내에 각 선관위에 보내면 개표에 반영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우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조기 투표 혹은 당일 현장 투표를 할 경우 우편 투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이는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함으로 뉴저지주는 대부분이 우편 투표자로 등록돼 있으며 선거일 당일 현장 투표를 희망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잠정 투표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조기 투표 일정은 오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로 사전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몰루피라비르의 비싼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인 몰루피라비르는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지만 승인될 경우 미국은 170만 세트 구입에 12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즉 한 세트에 7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저소득 국가들이 비싼 가격으로 인해 보급에서 소외될 것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